안녕하세요. 저소비 생활 세 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장 의식주를 정리한다 해서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지 않는다. 의식주와 물건을 정리한다고 하면 일단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물건을 버리고 홀가분하게라는 문구에 마음이 설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줄이기보다 철저히 늘리지 않아야 정리되고 그에 따라 물건도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만 수중에 남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늘리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뭐든 바로 사지 않고 가진 것으로 지내면 된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선은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구매한다. 잠시라도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뭐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은 편리한 반면 구매하면 구매한 만큼 늘리면 늘리는 만큼 쓸데없는 것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그 결과 정리나 지출 관리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한 말 같지만 원하는 물건을 바로 사지 않는 것은 재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다면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장에서는 의식주와 물건과의 관계에 대해 내 경험을 공유하겠다. 불필요한 물건이 없도록 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효율적인 물건 정리 방법은 대강 이런 순서다. 새로 사지 않는다. 확실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한다. 사용하는 물건을 조금씩 정리한다. 우선은 새로운 물건을 바로 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버리자고 팔을 걷어붙이는 일은 다음 단계다. 바로 사들이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고 물건이 증가하고 정리에 쫓기다가 주머니가 허전해지는 법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한순간에 쓰이지 않는 물건이 된 적이 있지 않은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사는 함정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쇼핑이 점점 간단하고 편리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수중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후불을 이용하면 지불을 멈출 수 있다. 주문하면 거의 당일에 받아볼 수 있고 부재 중이라도 택배함이나 문 앞에 배달해 주기 때문에 수령이 곤란한 일도 없다. 잠결에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구매 장벽이 낮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는 평소 인터넷 쇼핑을 이용할 때 이 버튼만 누르면 내일 바로 도착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이 스치는 순간이 있다.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도 자택 배송, 포인트 적립 서비스, 쿠폰 배포, 사은품 증정 등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서비스가 앞다투어 우리를 기다린다. 습관이 있으면 바로 사들이는 습관이 있으면 불필요한 물건이 집에 쌓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갈팡질팡 하지 않으려면 지금 가진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 규칙이다. 건널목을 계산대나 지불행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물론 갑자기 소비를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정하지 말고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바로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조금씩 시도해야 한다. 바로 사는 습관에서 있는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으로 서서히 옮겨가면 지출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진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공부나 취미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지출하고 집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지 않고 생활하는 쾌적함을 실감한다면 지나친 소비의 폐해를 깨닫게 되어 습관이 점점 바뀔 수 있다.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물건이 확 늘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출 내역을 살피며 내 씀씀이를 되짚어 본 적이 있다. 그러자 몹시 지루한 상황에서 생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가 대부분이었다. 정말 필요하다기보다는 그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새 옷을 샀다. 이렇듯 뭔가 불만족스럽고 어떻게 하고 싶다는 꽤 막연한 이유로 돈을 쓴다. 그리고 더 큰 변화를 원해서 돈을 더 쓰고 싶어진다. 돈을 들일 만큼 큰 보상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실 물건의 위치나 사용 방법을 조금 바꿔보면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바로 구매하는 것이 습관인 경우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물건을 늘린다. 예를 들어 지금 지내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나는 우선 정성 들여 청소하거나 물건의 배치를 바꿔본다. 이러면 들어가는 돈은 제로다. 하지만 바로 돈을 들여 변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있는 물건을 처분하는 비용,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게 된다. 커튼이나 쿠션 등을 교체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진정될지도 모르지만 금세 또 뭔가 바꾸고 싶은 불만이 솟구친다. 돈을 들일수록 불만이나 불안이 해소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극명한 변화일수록 그 순간의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생각처럼 오래가지 않고 또 뭔가 갖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니 큰 변화일수록 큰 돈이 든다고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바꾸고 싶다는 의욕이 끌어오를 때일수록 아주 냉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평소 생활에서 뭔가 바꾸고 싶을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생활이 지루해졌을 때, 일이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다. 산과 계곡에 비유하자면 계곡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느낌이 강할 때일수록 뭔가 바꾸고 싶은 의욕이 절실하게 솟아오른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상당히 성가신 존재다. 언뜻 보기에 변화가 클수록 기쁨도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바라는 바가 실현되어야 만족할 수 있다. 보유한 옷을 싹 다 처분하고 새 옷으로 채워 넣는다고 해도 표면적인 변화는 일어날지언정 진정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가진 것으로 생활하자고 냉정함을 찾을 수 있었다면 본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 나는 사실 옷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라앉은 기분을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옷을 정성스럽게 세탁하거나 코디 조합을 바꿔보는 식으로 기분을 진정시킬 수도 있다. 갖고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려면 사실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필수다. 바꾸고 싶다는 기분은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쇼핑으로 발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날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우선은 있는 물건으로 지내면서 서서히 현재 상황과 마주해보자. 나도 하루하루 그런 점을 유념하면서 지내고 있다.